팔미도에 정박하라. 1. 1월 25일 오후 3시가 넘은 인천 앞바다의 온도는 섭씨 1.1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1월의 조선 날씨는 건조하고 싸늘했다. 찬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이 으스스하였다. 날이 추워 모두와 아랫목에만 앉아있는 탓일까? 어찌하여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외국 군함이 부산의 하늘이 쩡쩡 울리게 한포 사격을 하고 외국 군인이 육지에 상륙하여 야전포를 난사하고 소총을 난사해도 힐문하는 조선 관원 하나도 없었다. 이제는 수도가 목전에 있는 팔미도까지 6척의 거함이 유유히 항진하여 들어와도 조선수군 한 명도 구경할 수가 없었다. 구루다 일행이 부산에서 회의할 때는 팔미도에 도착하여 모슈남 한 척만 측량에 동원하기로 하였으나 계획을 바꾸기로 하였다. 도대체 너무 조용하여 아무런 사달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모슈남과 교류함 2척을 동원하여 일부러 강화를 억류하여 보러 가는 수로를 측량하게 하였다. 모슈남은 남쪽으로 돌고 교류함은 북쪽으로 돌면서 선체를 드러내고 바다를 휘젓고 돌아다녔다. 다음 날인 26일에도 교류함의 오이타 수장과 야스타 소판관, 나가야마 준 육군 소자 및 해군성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과 부대신까지 합승하여 돌아다녔다. 그 다음 날인 1월 27일은 조선의 설날이었다. 새벽 7시 30분부터 모슈남은 가바야마 스케노리, 마스미츠 쿠니스케 등을 태우고 측량에 나섰으며 10시에는 하코다테 함도 남양보의 인천 연해를 측량하고 정박하기 편리할 만한 항만이며 담수의 소재를 찾아다녔다. 이 하코다테 함에는 니시남 함장이며 겐보함의 외국인 함장도 탑승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유병무는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구루다에게 물어본다. 각하, 질문이 있습니다. 유공 무엇이오? 지금 해도 측량이라고 하며 함선이 인천과 강화를 누비고 다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먼저 해도 측량을 해야 이곳의 지리를 알 건 아니오. 지리를 무엇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리를 모르면 회담을 못합니까? 너무나 자세한 것은 묻지 마세요. 본관에게 유익한 조언만 하세요. 구루다는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가 버린다. 유병무는 이번에는 야스타에게 물어보았다. 회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해도 측량은 해서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좋은 질문이요. 지금 이대로라면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소. 저쪽에서는 아직 관심 포명이 없소.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빌미로 대화가 시작될 거다니요. 이제 곧 저쪽에서 무슨 응답이 있을 것이니 두고 보구려. 아하, 사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너무 크게 사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저번 강화도 사단의 책임 추궁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판장까지 조선정보대표를 무사히 끌어낼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나 다를까 10시 30분에 한국의 배 2척이 팔미도를 향하여 노를 저어왔다. 니시남이 앞으로 나아가자 한 통의 서신을 전한다. 사관이 수령하여 개봉하여 본즉 남양부사 강윤이 보낸 내봉 물목이란 서찰인데 거기에 품목이 적혀 있었다. 백미 5섬, 소 1필, 돼지 5마리, 닭 20마리, 장 1단지, 술 3항아리. 일본군 임원품 품목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었다. 유병무부터가 은근히 자존심이 상한지 김일승에게 한마디 하였다. 도대체 외국 군대가 자국에 들어오면 공격을 하든지 힐책을 하든지 해야지 먼저 내봉을 보내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조선 정부에서 아주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오늘의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기회는 저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한 국가의 체면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니시남에서는
즉시 사관을 시켜서 뇌봉을 물목대로 받아오게 하고 이를 구로다에게 보고하였다. 구로다는 미야모토 대승과 고마키 간사를 시켜 접대하라 하고 동변 우라세와 함께 가되 김인승과 유병 모두 동항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함께 나아가 남양부사 강윤과 김여문이라는 시종관을 승선시켰다. 강부사는 무엇보다도 이들 세 사람의 신분이 궁금하여 그것부터 물었다. 당신들은 조선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조선어 통변입니다. 제 이름은 우라세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어 통변 스기모토라고 합니다. 조선어 통변 시마다입니다. 일본인이 이처럼 조선어를 잘한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조선인과 어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대마도 사람호입니다. 대마도는 일본보다도 조선과 더 가깝게 지낸 역사가 많습니다. 저희들처럼 조선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대마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겐부함에 승선을 하자마자 김인승과 이병모가 구로다 대신에게 일본식 장명을 부탁했었다. 구로다는 이들이 황국에 대한 충성도가 깊음을 알고 흔쾌히 두 사람의 일본 이름을 하사하였다. 김인승은 가운데 인자를 살려 스기모토 니노부, 유병무는 가운데 병자를 살려 시마다 헤이유라 지어줬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구로다가 기다리고 있는 선실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야기를 중단하고 선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강부사가 구로다를 보고 먼저 말하였다. 하루라도 빨리 접대하고자 하였으나 풍랑이 심하여 뜻하지 않게 지연된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당신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며 어디로 가는 배이며 각 함선에 얼마의 인원이 타고 있습니까? 이는 직책상 반드시 알아서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어서 묻는 것이니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제국에서 귀국에 자견된 구로다 이노우의 양 대신의 함선입니다. 승선 인원은 매 함선에 대략 500에서 600명 됩니다. 구로다의 자세는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800여 명의 병력을 갑자기 3천여 명의 대병력으로 불린 것이라든지 6척의 함선 중에서 가장 위용이 당당한 구남 니시남에서 만나는 것이라든지 텐노의 어복에 버금가는 위엄을 부린 육군 장군복을 차려입고 자리 배치에 차등을 둔 점 등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강부사가 묻는다. 정박한 선박 중에서 세 척은 벌써 출항하였다고 들었소. 어디로 갔으며 귀국의 대신들이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척은 강화도 근방으로 해도 측량차 떠났고 한 척은 담수를 구하러 연안 쪽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대신을 조선국에 파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관원이 부산에서 동네 부사를 통하여 귀국 조정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벌써 그 취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도 속히 경성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나 다행히 우리 선박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 이런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듣건대 귀국에는 작금이 새해 설날이라고 하니 국왕 전하 및 대원군을 위시하여 육조 백관 모두 무사히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며 국내가 두루 무사 태평하시기 기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삼가 경하드리며 조선국의 평안과 마찬가지로 우리 텐노폐하께서도 평안히 한 해를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그래야지요. 경하드립니다. 금반 파견되어 온 본 대신은 우리나라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래로 이처럼 중대한 사절을 외국에 파견하는 일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관은 육군 중장으로 휘하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특히 내각의 중심을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북부의 귀국 영토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관할하고 있는 개척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강부사가 갑자기 공손한 태도를 취하며 말한다. 귀국의 대신이 강화까지 왕림하셨으니 우리 쪽에서도 대신급이 영접하여야 마땅합니다. 소관은 금일 내로 윗분께 알리고 경성에 품보하여 보릴간 경사에서 공식적인 문정관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문정관이 나와서 영접해준다면 더 없는 영광입니다. 다른 선박은 여실히 없으니 꼭 이 함선으로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강화 유수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조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측 대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귀국의 어떤 대신이 나오십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양국 대신이 친히 대면하려면 먼저 우리 측으로부터 오륙인 수행원의 관등성명을 귀국 간변에 조회시킨 연후에 그들이 상세한 상의건을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다는 이렇게 말하고 미야모토, 모리야마, 야스다, 고마키, 스즈키의 관등성명을 자세히 적어 건네주었다. 강부사는 그것을 받은 연후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선물만은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하므로 구로다는 못 이기는 척하며 그러라고 하였다. 강부사는 떠나기 전에 군함을 관람하여도 좋은가 청하였다. 구로다는 흔쾌히 응하면서 안내는 오라세가 맡도록 하였다. 니시남의 선원이며 대포, 탄환에 귀관실이 작동하는 모습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고 만져보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오후 2시에 작배를 고하고 돌아갔다. 오후 7시 40분에 멀리 연안에서 모닥불인지 봉화인지가 피어오르는데 가늠해 보니 월미도의 정동에 몇 개가 보이고 북방 20도 방향에서도 안개 속에 희미하게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양의 급보를 알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2.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인 1월 30일 오전 9시 15분에 조선 선박 두 척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큰 배는 쌀 100석쯤 실을 정도의 크기이고 작은 배는 쌀 200석쯤 실을 크기였다. 구루다는 오라세로 떨어 손님을 맞이하려 했다. 김인승과 유병모가 그 뒤를 따랐다. 니시남에 그들을 안내하고 성함을 묻자 사역원 당상관 오경석과 훈도 현서군이라고 하였다. 일본 측은 미야모토 대승과 모리야마 권대승을 시켜 영접하라 하고 오라세와 스에마스 겐초가 배석하였다. 김인승, 유병모는 멀찌감치 앉아서 구경하였다. 오경석은 북학파의 박재가, 추사 김정희, 박규수, 이상적을 잇는 한국의 초기 계야파로 박규수와 함께 그의 제자 유대치를 합쳐 우리나라 3대 계야파라 칭하는 그 자언대부 오경석이다. 그는 역관으로 천국을 드나들면서 1840년부터 시작되는 아편전쟁과 1850년의 태평천국 때문에 청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우리는 자주적으로 괴하를 하여야 한다고 주창하기도 하였다. 현석훈은 작년 운요 사건 때 부산 훈도로 있으며 공교롭게도 지금 마주치는 외관 이사관 모리야마 시게루와 교섭을 하던 사람이다. 그가 외관을 찾아가 군함을 침투시킨 이유를 묻자 모리야마는 발뺌을 하였으며 윤요 함장 이노우에 유시키는 오히려 현석군을 승선시켜 한포사격 훈련을 구경시키는 듯 위협적인 행동을 과시한 적이 있다. 그들은 남양부사 강윤이 물어보았던 것과 대동소이한 신원 파악과 내약 목적 등을 정식으로 재확인하고 돌아갔다. 2월 1일 새벽 4시 우라세와 김인승, 유병모 그리고 사관 2명은 함께 인천에 상륙하여 조선 측의 급수 제공을 요구하였다. 방어사 겸 인천부사 윤협은 이 소식을 듣고 꼭두 새벽에 해안까지 나와서 우라세 일행을 맞이하였다. 우라세는 양복을 입고 두 사관은 군복에 칼을 차고 김인승과 유병모는 사무라이 복장에 기모노를 입고 하이칼라를 하고 허리에 긴 칼을 찼다. 전에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상투를 틀었던 김인승, 유병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당신들이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면 사관이 틀림없는데 사관들이 어찌 이런 급수의 천역을 담당하십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대신께서는 만약 수부들만 내보내서 귀국의 농작물을 상하게 한다든지 부녀자를 희롱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저희들을 내보냈습니다. 쌀쌀한 새벽 공기 속에서 김인승은 자기에게 7년 전 원안의 두만강을 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의 손에 붙잡혔더라면 황천길로 갔을 것이다. 그 경흥부사 윤협이 인천부사로 있다니. 그 때문에 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억울한 원민이 4명이나 장살되고 장독에 수십 명이 불구가 되었다. 경흥부민은 사면 팔방으로 흩어지게 않으면 안 되었다. 정부 구호미를 팔아먹었던 그 탐관 오리를 어찌하지도 못하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일 없이 오직 울분을 삼켜야만 했던 기사년 흉년과 농민 봉기를 생각하면 부르르 몸이 떨렸다. 김인승은 윤엽을 보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도끼를 주물럭거리고 있었다. 윤엽은 김인승의 이러한 마음의 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계속하였다. 신중하신 대신의 배려에 감복하였습니다. 제가 연안에 조촐한 주연상을 차려놓으라 시켰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조찬을 드시며 같이 담소라도 나누면 어떻습니까? 성인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은 담소만 구해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앉아서 담소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경계여고라고 잠시 만났지만 오래된 지기를 만난 것 같아 변변치 않은 소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려 했더니 사양을 하시는군요.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정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하니 만약 정박 중에 양식이 부족하면 지체 말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내 관할에 훈령을 받아요. 귀국에 수의협조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귀국인을 보면 예를 갖추라고도 명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기 대신께서도 10년 놓으시라고 이르십시오. 저도 전에는 육군대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양 통상의 뜻도 있었으나 실온과 맞지 않아 배척당하고 묘당에 서지 못하였습니다. 자금은 수군 제독으로서 수하에 2,500명의 병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경사에 기속되고 있지요. 지금 나의 품위는 종 이 품입니다. 여기서 윤엽이 육군대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에 내금위장을 하다가 신병으로 말미암아 개차된 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개항 통상의 뜻이 있었다 하면 10여 년 전 1865년 철종 6년에 미국 상선 두 브라더스호가 동해안 통천 앞바다에 표착하여 선원 4명이 서울로 이송되었는데도 역관들이 영어가 통하지 않자 당시 청어로 된 서양의 문헌을 많이 가지고 왔던 윤엽과 이종원을 내보내 필담하게 한 적이 있었다. 윤엽은 선원들에게 근세 해도 환기 등 서양 풍속도를 보여주자 선원들은 매우 기뻐하며 마음을 열었던 일이 있다. 윤엽은 그들의 행적을 남기기 위하여 서생을 불러 이들의 인상 파기를 그리게 하고 알파벳과 단어 몇 마디를 한글로 표기하여 남긴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서양에 관심이 있었을 뿐 대원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답게 내심은 철저한 적외주의자였다. 경흥부사 재임기에 러시아인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고하자 오히려 변방 방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그 뒤로도 러시아에서 몇 차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으며 종국에는 교주를 풀어 러시아인들을 쫓아버린 일까지 있다. 그가 수군 제독이었다 함은 윤엽이 경영부사를 그만두고 1870년부터 평산 부사로 있을 때 황해도 수군 절도사를 겸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자기 과시적인 언사가 여기저기 배인 말투였다. 그런데 윤엽은 이야기하면서도 아까부터 눈꼬리를 가늘게 끌어모으며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물론 김인승이었다. 비닐 뽑은 폭발물을 손에 쥔 사람처럼 살기 어린 눈으로 자기를 힐끗힐끗 보곤 하던 그를 보며 저자를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하며 윤엽이 시선을 고정시킨다 싶으면 김인승은 금방 시선을 걷어가 버리곤 했다. 설마 내가 일본인을 알 리는 없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뭔가 착각인가? 윤엽이 이런 생각을 하며 김인승에게 말을 건넨다. 실례입니다만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원래 일본과 조선은 동조국입니다. 그래서 닮은 사람들이 자연히 많을 수밖에요.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조선어 동변이문이다. 김인승은 일부러 일본인 발음을 섞어서 말해 윤엽이 상상할 수 있는 말을 잘라버렸다. 하지만 윤엽은 곧 7년 전 경흥부의 농민폭동을 떠올렸다. 저자와 닮은 호방을 맡은 김아무개라는 서리 한 명 때문에 자기의 비리가 폭로되고
농민 폭동이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번져가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또한 이 거리 저 마을에서 아사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며 두만강을 건너 월경 탈주한 자가 기백명이라는 보고가 끊이지 않던 과거를 생각하며 온몸이 으스스 소름이 끼쳐옴을 느꼈다. 인천부사 윤엽으로부터 급수를 인수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이다. 그리고 윤엽으로부터 점심 초대를 받고 모리야마 권대승과 을아세, 김인승, 유병모가 인천부 관할을 방문한 것은 낮 12시 30분이다. 그날은 누구도 칼을 소지하지 않고 갔다. 인천부의 관할은 그 이용이 대단하였다. 분해의 관할은 정문부터 소슬사문이 이어있게 솟아있었다. 객사 30칸, 동원 10칸, 내동원 33칸, 사령청 9칸, 군간청 7칸, 옥사 4칸 등 15, 16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객사는 간판이 소성관이라 되어 있고 직접 임금을 찾아뵙지 못했을 때 망걸레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의 궐을 향해 상막례를 드렸다. 동원은 객사의 동쪽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인데 부사의 집무실이며 육방 관속의 집무처가 있는 곳이다. 동원 안의 좌우는 온들로 되어 있는데 그곳은 응접 공간이었다. 보료가 누여 있고 병풍이 쳐져 있으며 문갑 등 기본 가구들이 누여 있었다. 점심은 비교적 간단한 음식이었다. 처음에 전복죽이 나오더니 꽁고기 국물로만 국수와 만두, 그리고 너비아니가 적당한 크기로 나오고 기타 과자류가 나왔다. 국수와 만두는 모두 메밀이 원료였고 마지막으로 오미자 화채가 나왔다. 점심이 끝나자 관아 구경부터 하고는 인천분의 관광을 나섰다. 인천부에서 이방과 시종 하나가 안내는 맡고 있지만 낯선 차림의 일본인을 처음 보는 백성들은 때로는 따라오며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도 치고 때로는 멀리서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이방은 인부일이라고 하는 자인데 무척 교활하고 다를 대로 다른 한 인간상을 보는 것 같았다. 인천부는 분해, 현, 조동, 신현, 전반, 환등청, 남촌, 원우미, 다소, 두안, 이포 등 10개 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모리야마 일행은 할 수 있는 한 여러 곳을 보기로 원했다. 어디쯤인가 문득 초가집 7, 8채가 마을을 이루고 있는 나루터에 이르자 김인승이 물어보았다. 여기가 어디 문입니까? 여기는 재물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큰 배들이 들어오무니까? 그저 한가한 어촌이라 큰 배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인승은 말을 끊고 일본어로 모리야마에게 말하였다. 쇠약기 백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단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항구를 하나 개항해야 한다고요. 만약 서울 근교 개항지라면 이곳 재물진이 좋을 듯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양양의 조건을 다 갖춘 듯합니다. 충분히 큰 항구로 개축할 수 있겠구려. 그러다 대신께 건의하겠습니다. 부의 구경을 마쳐갈 무렵 관아에서 나온 하인이 부사의 당부라면서 저녁을 준비해 놓았으니 들고 가라는 전가를 전했다. 이들은 하나라도 더 조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동의하였다. 그것은 부사 윤협 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는 것이 그의 임무가 되었다. 쩍 벌어진 잔치상을 관계들이 나르고 그중 몇 명이 앉아서 시중을 들었다. 관계들은 소매를 걷어 팔목을 드러내고 애교 띤 얼굴로 술잔을 권했다. 관아의 육방과 형청에서 나온 고을 양반의 대표자인 좌수가 나오고 별감도 2명이나 참석하고 창감, 고감도 말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붕악을 울려라! 부사의 한마디에 준비한 여러 명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와 음악에 맞춰 하느적거리며 춤을 춘다. 태평소, 소고, 나팔의 연주에 맞춘 몸 동작과 춤 사이에는 가히 조선의 멋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원래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 등 명절 때마다 마을의 행운과 풍요를 빌었던 풍악은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기쁨을 더해주기 위한 격려와 위로의 음악이다. 그런데 오늘 참석한 외인을 위한 풍악은 좀 어울리지 않은 듯하였다. 이들이 조선의 즐거움을 주러 오지는 않았을 터였기 때문이다. 김인승이 윤엽에게 물었다. 대원이 대감은 고든골에서 윤원궁에 환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체 평강하신 분이까? 공은 이름이 스미무토라고 했지요. 어떻게 고든골까지 아신단 말씀이요? 그런 정도는 알아야 조선과 협상을 할 수 있지요. 부사께서는 대원이 대감이 주처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말이 들리무니까? 놀랍군요. 대원이 대감이 양주에 고든골에 가 계셨다는 것은 조선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일본인이 그런 것까지 아시다니. 그리고 썩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제 신변에 관한 것까지 알고 계시다니요. 윤엽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고종의 친정으로 대원군의 전용문이 사전 양해 없이 폐쇄된 뒤 대원군은 하야하여 양주의 고든골에 은거했고 겨우 작년 6월에 운현궁으로 환차했는데 지금 일본인이 이를 알고 있을 뿐더러 자기와 대원군과의 관계도 꿰고 있지 않은가. 넌지시 김인승의 옆 얼굴을 다시 한번 흘려보았다. 이번에는 윤엽이 짐짓 김인승에게 한번 던져보았다. 스기모토공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여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조선이 하늘처럼 믿던 천국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쇄국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하늘처럼 믿어야 합니다. 백성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개혁을 하고 자체의 힘을 기르기 전에 열강의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을 능욕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일선 양국이 하루속히 손을 잡고 개혁과 동시에 외세를 막는 것이 최선책의 임무입니다. 조선이 일본을 믿어도 괜찮습니까? 일본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천국을 믿겠다는 말씀입니까? 천국은 벌써 서구의 농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불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지가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대만의 모란 사건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천국은 지금 왕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구 열강의 어느 나라를 믿겠습니까? 황국과 조선은 동문동맹의 나라이문이다. 지난 에도 정부 300년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나라가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나라가 일선 양국 위에 세계 어디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단순한 하나의 통변이 아닙니다. 저와 많은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기모토 상은 왕국의 데라지마 외무경께서도 아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뜻이 왕국을 대변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옆에서 오리야마 권대승이 한마디 거둔다. 외무성 대표가 저렇게 말한 바에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 윤엽은 조선어가 술술 통하는 김인승이야말로 가장 좋은 토론의 상대이며 보고거리라고 생각하였다. 김인승의 말은 폭포수를 쏟아내듯 거침이 없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말이던가. 윤엽은 급히 김인승과 모리야마에게 건의하였다.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식사까지 같이 하자 하였다. 모리야마는 직책상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사양하고 세 사람의 동변은 다음 날에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였다.